네,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여러분들 아주 좋아하시는 뉴페이스 시간입니다. 요즘 점점 이 새로운 인물에 대한 여러분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또 송기호 젊은 시각 송기호 대표의 진행에 다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송기호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오늘 첫 번째 뉴페이스 누구 송기호 대표를 더 좋아할지 이 후보를 더 좋아할지 모르겠습니다. 인기 투표라도 해보고 싶은데 이영풍 후보를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인사 한 말씀 해주세요. 네,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현장에서 열심히 지금 뛰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 고성국 박사님이 또 이렇게 초청을 해주셔서 서울까지 어제 밤차를 타고 또 왔습니다. 오늘 우리 송기호 대표님하고 또 유익한 한번 대담을 좀 해보는데 굉장히 좀 흥미진진하고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송기호 대표 시작해 주세요. 예, 오늘은 어떻게 보면 제가 이영풍 기자님을 소개하는 게 아니라 제가 좀 홍보를 받아야겠습니다. 제가 오히려 좀 도움을 받고 싶은데요. 저는 사실 조금 예측을 했었던 것 같아요. 현장에서 워낙에 인기가 많으시다 보니까 참 이제 좀 정치권에서도 역할을 하시면은 너무나 좋겠다 싶었는데 그래도 이번에 참 이런 이제 출마 소식을 듣고 이렇게 참 기분 좋게 달려왔습니다. 저희 이영풍 기자님께서는 부산에서 초, 중, 고, 대학교까지 또 나오셨고 KBS 보도본부 기자를 하다가 이제 당시 이제 KBS 김희철 사장으로부터 해임 통보를 받고 어떻게 보면 이제 잘리셨는데요. 이게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어떠셨어요? 결국 그분이 잘리셨잖아요. 이게 결국 뭐 저를 자르고 나서 열흘도 안 돼서 본인도 날아가 버리는 아주 총극이 벌어졌는데요. 저는 아주 명분 있는 해임이었지만은 네, 그렇죠. 전 김희철 사장은 아주 명분이 없는 해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이겼다고 볼 수 있죠. 네. 그 한동훈 장관한테도 건드렸던 민주당 의원들이 다 감옥 가고 구속됐는데 이영풍 기자님도 건들면은 뭐 이렇게 잘리거나 뭐 이렇게. 우리 그래서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죠. 항상 명분 있는 싸움을 하기 때문에. 예. 그러면 이제 궁금한 거는 원래는 뭐 KBS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이제 또 KBS 정상화로 좀 바뀌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어쩌다가 또 정치권에 이게 사실은 뭐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 운명이라는 것이 이게 어떻게 흘러갈지는 어떻게 보면 운명이 말이죠. 네. 우연을 가장해서 찾아온다고들 하던데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도 비슷합니다. 사실 고성국 박사님과 이 유튜브에서 대담하다가 그걸 트집 잡아가지고 저를 보도국장이라는 사람이 불러내고 그래서 제가 거기서 도시락 폭탄을 던졌다가 이 KBS가 저렇게 난리가 나고 결국 사장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럼 저는 저 역사적인 소임을 다 한 거죠. 네. 저것들은 고성국을 자르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면 뭐 이제 KBS 안 들어가고 이 부산으로 또 내려오신 이유? 제가 사실 KBS에 지금 뭐 해임 무효를 위한 구제 신청 절차가 진행 중인데 서울지방 노동위원회에서는 기각이 됐어요. 네. 그래서 저 옆에 그때 많이 찾아오던 동료분들이 큰일 났다. 이영풍이 이제 KBS 못 들어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때 김치찌개 먹는 자리에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잘 됐네. 뭐 내가 계속 해임이 유지가 되면. 저 7년 전에 문재인 때 광란을 일으켰던 민노총 세력 한 2,000명, KBS 한 2,000명쯤 됩니다. 전부 해고할 수 있겠네. 좋은 명분이 생겼다. 그래서 저를 걱정하지 마시고 다들 돌아가셔서 회사를 정상화시키는데 매진을 하시라. 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야, 진짜 아마 지금 뭐 후회하고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최근에 이제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 취임식 아마 보셨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국민의힘 인적 쇄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사람에 대한 이제 뭐 열망이 이제 겉으로 드러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아마 이영풍 기자님이 아마 딱 적합한 인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우리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취임하면서 좀 어떻게 좀 느끼셨을까요? 사실 뭐 취임 전에는 여러 가지 좀 뭐 걱정스러운 이야기도 많았죠. 근데 이제 취임했기 때문에 제가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리면은 세술은 세 부대에 담아야 되고 그렇죠. 제일 무서운 사람이 사실은 이 옷 홀딱 벗고 덤비는 사람 아닙니까? 본인이 지금 뭐 출마를 안 한다고 하시니까 지금 우리 국민의힘 내부에 뭐 중진 이상의 정치 오래 하신 분들 제가 볼 때는 뭐 다는 아닙니다만 일부는 보면 웰빙 국회의원, 생계형 국회의원 그리고 우리 생계형 국회의원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조금 정리해 주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우리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건투를 빕니다. 정말. 생계형 뭐 일종의 뭐 웰빙 국회의원들
그리고 하나 빠졌어요. 샌님 국회의원. 샌님. 샌님 국회의원도 저희들은 별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사실 지금 민주당에서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왜 이렇게 조용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의 입법 폭주, 때로는 그 언론에서 입법 깡패라고도 표현을 하시던데요. 그런 깡패가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싸워야 되지 않습니까? 왜 안 싸우는 거죠? 겁이 나서? 할 말이 없어서? 이게 좀 부족합니까? 그러면 고성국 TV에 많이 출연하셔가지고 그렇죠. 대담 실력도 좀 키우시고 이렇게 싸우는 법을 자꾸 터득하셔야지. 도망 다니는 자는 결국 도망 다니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참 맞는 정면 말씀이십니다. 승부에서 다투어야 됩니다. 예, 그 기회가 없는 게 아니에요. 뭐 방송에 출연하고 싶다면 언제든 열려 있는 곳이 이런 방송인데 애초에 이런 기회조차 찾지 않는. 제가 KBS 정상화 할 때 사실 아스팔트에서 그렇게 목소리를 내도 네. 기존의 그 보수 뭐 레거시 미디어에서 잘 다뤄주지 않잖아요. 네. 하지만 국회의원은 본인이 한마디만 해도 언론에서 많이 다뤄주잖아요. 근데 왜 그런 기회를 활용하지 않죠? 겁이 나서? 예. 아마 실력이 부족해서 있는 거예요. 그럼 집에 가셔야죠. 네, 댓글이 뜨거운데 자, 한두 댓글만 소개해 드릴게요. 윤석열의 열, 이영풍의 풍, 대한민국의 열풍이 붑니다. 감사합니다. 또 한동훈의 훈, 이영풍의 풍, 훈풍이 붑니다. 이거 좋은 것 같은데. 훈풍. 이거 그 선물 안 주시나요? 훈풍. 훈풍 좋습니다. 예. 그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KBS 정말 그 당시에는 언론이 이제 정상화된다는 건 꿈도 못 꿨을 때 가장 힘든 시기에 KBS 앞에다가 텐트를 치고 유튜브 라이브를 켜가지고 국민들 시민들과 소통하면서 이렇게 끊임없이 응원을 주시고 또 싸워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결국에는 김희철 사장도 내려오고 이제 KBS 사장도 바뀌었는데 지금 이제 영풍 예비 후보님께서 바라보는 KBS 이제 좀 정상화의 바람으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조금은 부족한 것 같습니까? 지금 사실은 큰 물꼬는 정상화의 길로 가고 있죠. 네. 사실 뭐 그 과정에 뭐 조그만한 인사상의 에러 이런 것들은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큰 흐름은 정상화로 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주요 그 편파 방송의 진행자들 주진우 라이브 이거 내린 것만 해도 속이 좀 후련하지 않습니까? 주진우 라이브 그 자리에 고성국 TV가 들어갔으면 되게 좋겠는데 하여튼 뭐 그런 것들 상징적인 조치를 했고요. 또 집행기관 임원들의 임금 30% 삭감 반납 이런 조치는 KBS 역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박민 사장은 나름대로 열심히 지금 개혁하려고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이 KBS라는 조직이 원래 좀 항공모함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 걸릴 뿐이지 큰 방향은 개혁의 방향으로 잡았다고 보는 거죠. 네. 그러면서도 이제 KBS 내에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또 이제 언론 정상을 위해서 국회에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저희 이제 예비 후보님께서는 조금 더 그 이제 또 큰 차원에서 이제 역할을 해보러 이제 부산에 내려가셨습니다. 지금 부산의 민심이 좀 뭐 반반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는 여전하다, 굳건하다 이런 얘기도 있고 한편으로는 최근에 이제 엑스포 유치 실패로 인해서 조금 뭐 많이 분위기가 낙담됐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한번 직접 내려가 보시면은 좀 부산 민심 어떻습니까? 제가 이거 기자로서 시청자들을 만날 때 하고 제가 명함을 직접 드리면서 만날 때하고는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심지어는 뭐 명함을 안 받겠다는 이런 분도 있는데 어떤 분들은 명함을 주라고 하면서 아주 그 세게 지지해 주시는 분도 있는데 부산의 민심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좀 비판적 지지 이게 강하죠. 비판적 지지. 여기서 비판적 지지라는 것은 민주당이 좋아서 비판을 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 내부에 어떤 중진 정치인이나 또는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웰빙 국회의원, 생계형 국회의원, 샌님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이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는 국민의힘이 뭐 이게 할배당이냐 또는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할 것 같다고 소리할 것 같은 그런 당이냐 이런 식의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좀 새롭게 바꿔주기만 하면 국민의힘 지지는 여전한데 그런 측면에서 비판적 지지 세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부산에서 민주당 지지자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은 뭐 이렇게 우리가 흔히 아는 뭐 2030 청년 세대가 좀 아닌가요? 아니에요. 부산에서의 제가 느끼기로는 부산에서의 민주당 지지자들은 4050이 많은데 4050이 많은데 이분들은 민주당이 좋아서 지지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이 약간 불만이 있어서 그 민주당을 그냥 차선책으로 지지하는 것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호남 지역의 민주당 지지자들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럼 그분들 그렇다고 해서 뭐 영원히 뭐 국민의힘 싫어해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참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국민의힘 지지로 다시 돌리기 위해서는 혁신 공천을 해야 되는 거죠. 결국은 새로운 사람을 집어넣어서 화끈하게 해야 부산 사람들이 화끈합니다. 그래서 화끈한 조치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 국민의힘 당 달고선 뭐 수십 년 동안 이 정치한 이러한 인물을 내세우는 것보다 뭔가 새로우면서 그러면서도 전국적인 인지도를 갖고 있고 네. 그리고 말 잘하고 싸워볼 줄 알고 그러면은 이제 또 힘이 실릴 수도 있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가 신조어를 하나 개발했는데요. 예. 이게 좀 통용이 되면 좋겠는데 전투적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원내에 더 많이 진입해야 됩니다. 전투적 자유민주주의자들. 이 사람들이 더 많이 내년 총선에서 원내 진입을 해야 네. 종북 주사파, 뭐 이석기류의 그 통진당, 잔당 세력 네. 이런 세력을 좀 정리할 수 있죠.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더 많이 원내에 진입하는 것도 좋지만 네. 여기에 하나 더 부과를 하자면 전투적인 자세를 가진 전투적 자유민주주의자들이 원내에 더 많이 들어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은 참 이제 현장에서 예. 이제 기자가 아닌 이제 예비 후보로서 이제 정치인으로서 이제 현장에서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예. 이제 부산에 내려갔더니 이거는 꼭 좀 해달라 막 이런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사실 제가 이 명함을 이 안주머니에 가지고 다니는데요. 네. 제가 사실은 실제 그 심판, 그러니까 기자는 약간 일종의 휘슬을 부는 심판이잖아요. 네. 근데 직접 선수로 경기 운동장에 들어가서 뛰어보니까 제일 먼저 신체 변화가 온 것이 이 오른쪽 엄지 손가락이 헤어져가지고 이 명함을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 헤어져가지고 제가 밴드를 붙이고 다녀요. 예. 여기. 그래서 초짜 티내십니까? 힘들어요. 이게 굉장히 힘듭니다. 제가 근데 어떤 후보들은 보니까 본인은 명함을 나눠드리지 않고 옆에 이제 후보들을 비서들을 시키던데 저는 이거 일일이 제가 이 피켓을 걸고 다니면서 일일이 하다 보니까 여기가 좀 요런 거에 이제 제가 체험적으로 느끼는 것이고. 그러면 제가 팁 드릴게요. 예. 그거 줘보세요. 예, 이 명함 나눠. 이런 것까지 가르쳐가면서 해야 되나? 이게 쉽지 않습니다. 사실 이거를 이게 명함이 딱딱하잖아요. 예. 그리고 이거 한 장만 주려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세게 딱 치는 거지. 왜 한 장을 줘요? 이게 그 법에 걸리나? 두 장 주면? 명함을 2장, 3장 드리면 안 됩니다. 그거 뭐 법에 걸려요? 걸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살포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 그게 살포구나. 맞아. 그게 법에 걸릴 거야. 2장, 3장씩 막 주면. 잘 준수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렇게 가져가라 그러세요. 내서. 가져가라 그러세요. 제 명함 좀 가져가시죠. 그 유권자가 가져가면 법에 걸리나? 유권자 그거는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근데 이게 명함도요. 예. 제가 이 여의도의 점심 시간에 나가면은 그 전단지 나눠주는 우리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예. 왜 저한테 적극적으로 와서 이렇게 들이대는지 제가 이제 터득했습니다. 제가 항상 받는 입장에서 주는 입장이 돼 보니까 이걸 이렇게 쫙 이렇게 해야 받아가요. 맞아요. 얼떨결에 그냥 슬그머니 이렇게 하면 안 받아갑니다. 아파 죽겠는데 추우니까 주문에 손 놓고 박사님께서 과감하게 이렇게 가져가시라고 하면은 제 입장에서도 약간 가져가야 되나 싶은데 그냥 주면은 뭐지 하면서 받게 되는 거예요. 들이대야 됩니다. 예, 이렇게 과감하게. 예. 이러고 있습니다. 스타일대로 하세요. 그 손가락 없다 생각하고 하세요. 맞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 유세 나가면 사람들이 악수를 하잖아요. 뭐 이렇게 명함은 나눠주지 않았지만 악수를 하잖아요. 근데 유권자들이 너무너무 반갑고 막 기분 좋고 그러니까 꽉 쪄요. 그래서 딱 하루 만에 붕대를 맬 수밖에 없게 돼요. 손이 퉁퉁 부어가지고.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됩니다. 왜 그런 고생을 사서 하려고. 계속 하세요. 그래서 저도 그냥 KBS가 더 따뜻하지 않을까 했는데. KBS가 사실 있었으면 더 따뜻했죠. 하지만 제 운명이 이쪽으로 간 이상 저는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참 오늘 너무나 참 좋은 말씀 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좀 마지막으로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느끼실 수 있는 이런 좀 한마디, 이런 강력 한마디가 좀 궁금합니다. 예,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번에 취임하는데 뭐 선언문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걸 제가 유튜브를 보면서 공감이 간다. 근데 어떻게 내하고 생각이 저렇게 똑같지? 생각을 해봤더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92년도에 대학을 들어갔고 제가 제대를 해서 93년도에 복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서태지와 아이들이라는 그룹이 나타나가지고 대한민국 가요계에 아주 혁명적인 변화를 일으켰는데 그게 1992년 3월 14일이에요. 지금도 그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그 동영상을 보면 참 좀 폭소를 터뜨리게 되는데 대한민국의 노래를 하면서 춤을 추는 가수가 새롭게 나타난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 KBS 프로그램에 토토절이라고 토요일은 즐거운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신인이 나타나면 노래를 하고 옆에 이제 원탁 테이블에 음악 비평가들이 뭐 이렇게 훈수를 두는 그런 코너가 있었는데 서태지와 아이들이 나타나서 막 춤을 추면서 노래를 했더니 그 비평가들이 놀래가지고 네. 아 이건 음악이 아니다. 이거는 댄싱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 서태지와 아이들의 그 세계를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처음에는요. 그때는 이게 뭔지 이해를 못했지만 물론 그 10년 전에 마이클 잭슨이 또 있었지 않습니까? 예. 미국에서는 그게 이제 그때는 아날로그 시대니까 결국 이제 10년 설득하는 만에. 게 중요한 그렇죠. 거죠. 근데 지금은 한동훈이라는 새로운 정치 스타라고 해야 되겠죠. 예. 나타났는데 기존 지난 30년 동안 87년 헌법 체제에서 활동했던 분들이 이걸 지금 이해를 못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제가 받을 때는 이게 바로 정치계의 서태지와 아이들이 바로 한동훈이고 한동훈 개인뿐만이 아니고 한동훈과 생각을 공유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네. 지금 아직 조직화되고 세력화되진 않았지만 그 세력이 아마도 저는 내년 총선에 원내 진입에 성공할 것이라고 보고요. 그게 성공해야만 대한민국 정치가 변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 예비 후보니까 후원회가 가능하죠? 네, 후원회 가능합니다. 그럼 저희 댓글창에 고정으로 이영풍 TV 주소도 올려놨고 그리고 후원 가능한 후원 계좌 지금 우리 댓글창에 안 올라가 있습니까? 이영풍 TV로 가면은 그게 나옵니까? 네, 후원 나옵니다. 계좌가? 예,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어제 한 2달 전에 했던 우리 이영풍 후보와의 북토크 그 당시에는 기자였어요. 하고 그 영상을 보내드렸는데 그 영상을 보고 많은 분들이 이영풍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데 그 부인에 대해서 관심이 제가 장가는 잘 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저보다 훨씬 이거 잘합니다. 명함을 너무나 잘 넣어줘가지고 민주당 쪽 사람들이 네. 저 누구냐고 우리 와이프인데요 이랬더니 명함을 너무 빠지지 않고 다 잘 나눠드린다고 해서 제가 네. 참 장가 잘 갔다. 이 방송 우리 와이프가 보겠지만 여보 고마워 사랑해. 그래요. 국회 들어가면 나 이것만은 좀 하고 나오겠다. 어떤 게 있습니까? 첫 번째가 공영방송 사장을 뽑는 지배구조 법률안을 제가 새롭게 제정하겠는데요. 지금 민주당이 내놓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정안 저거 악법입니다. 저 법이 통과되면 민주당이 집권해서 여당이 되든 집권하지 못해서 야당이 되든 KBS, MBC, EBS 등 공영방송 사장을 영원히 친민노총 세력이 뽑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악법이에요. 악법. 그걸 민주당에서 뭐 정치적 후견주의를 줄일 수 있다고 프로파간다를 하는데요. 국민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십시오. 그 악법입니다. 공영방송은 국민의 품으로 돌려야지 친민주당, 친민노총 세력에게 돌려주면 안 됩니다. 그걸 제가 제일 먼저 한번 하고 싶고요. 그 이외에 또 하나 더 하고 싶은 것은 지금 KBS, MBC, EBS 등 공영방송 기자, PD, 아나운서들이 민노총 언론노조의 조합비를 내거나 활동을 하면서 직간접적으로 정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 활동을 하고 싶으면 저처럼 나오세요. KBS 사퇴하고 나오셔서 당에 들어가서 정치 활동을 하시라고요. 민노총 언론노조는 노동자 계급의 정치 세력화를 추구하는 단체입니다. 거기에 어떻게 조합비를 내고 활동을 하면서 공정방송을 할 수 있습니까? 이거 어불성설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만약에 국회 원내 진입에 성공하면 KBS, MBC, EBS에 근무하는 공영방송 종사자들이 정치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민노총 언론노조에 가입해 있는 것이 이율 배반적이고 이해 충돌이거든요. 그래서 헌법 소원을 제가 제기할 겁니다. 그래서 민노총 언론노조를 탈퇴하든지 그 계속 하고 싶으면 방송 직무에서 배제하는 어떤 그런 법률안을 제가 마련해 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많지만 대표적으로 2가지 정도만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할 일이 많으니까 달리겠습니다. 저는. 예, 힘을 모아주시고요. 국회의원이 되면 부산이나 부산의 원도심에 해당되는 서구 동구를 위해서 내가 이것만은 하나 하겠다. 한 가지씩만 말씀하세요. 네. 서구 동구는 사실 제 고향입니다. 뭐 초등학교 시절부터 오래 다녀온 곳이고 사회생활도 제가 거기서 시작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죠. 그런데 지난 대선 때 보면은 왜 전라남도 광주광역시에 복합 쇼핑몰이 없었는데 그게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댓글창에 보면
그 지역에 사는 고등학생이 서울에 있는 복합 쇼핑몰은 입장권을 내야 들어갑니까? 이런 어처구니 없는 댓글을 해가지고 제가 와 이건 완전히 또 다른 세계에서 살고 있구나. 그거 진짜 입장권이 있어요 없어요? 입장권이 없이 그냥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 말은 결국은 그 당시 그 광주 지역의 정의당이나 또 일부 민주당 세력들이 광주 지역이 더 부유해지고 전국적인 체인망이 들어오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즉 그 지역 유권자가 더 빈곤해져야만 표가 되는 이런 정치 세력이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내려가 보니 부산 원도심도 비슷한 부분이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가서 한마디로 불도저식으로 원도심을 재개발할 겁니다. 물론 주민 동의는 받겠지만 그 제가 살던 그 원도심에 이렇게 산들이 있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명산들이 있는데 제가 거기다가 전 세계 관광객들이 올 수 있는 케이블카 이런 것들을 설치해서 아예 그냥 산들 위에서 부산항을 다 조망할 수 있는 그런 개발을 하고 원도심 개발을 제가 불도저식으로 밀어붙이겠습니다. 그 초량 산복들에 여기 그 헐떡헐떡하면서 등산 그렇죠. 안 해도 되게. 안 해도 되고 부산역에 KTX 내리면 그거 좀 빨리 좀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고 박사님 것처럼 이런 분들은 케이블카를 타면 쫙 구봉산, 엄광산, 불덕산, 송도 해수욕장까지 이렇게 쫙 갈 수 있도록. 스위스 융프라고 가면 3,800m까지 기차가 올라갑니다. 제가 한번 꼭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할 일이 너무 많은 이영풍 기자. 예, 오늘 윤석열의 이영풍의 풍에서 열풍 별명도 있었고 한동훈의 훈, 이영풍의 풍에서 훈풍 얘기도 나왔습니다. 네, 마무리 인사 말씀 부탁합니다. 네, 국민 여러분, 저는 계속 직진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KBS 정상화 시키는데 물꼬를 텄고요. KBS 박민 사장님 잘해주세요. 그리고 KBS 안에 남아있는 우리 동료 직원 여러분 정말 KBS를 바꾸십시오. 그래서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시고요. 저는 이제 여의도 같은 여의도지만 바로 옆에 있는 국회의사당으로 직진하겠습니다. 국회의사당에 제가 원내 진입을 하게 되면 우리 방송 미디어 환경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제가 또 열심히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많이 성원해 주시고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